봄바람이 현관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았는데도 공기가 살짝 돌았죠. 신발장 위에 열쇠가 작게 울렸습니다. 저는 외투를 걸치다 멈췄어요. 목 주변이 유난히 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저 바람 탓이라고 넘기려다 손이 옷깃으로 올라갔어요. 바람이 들어올 때마다 제 숨도 조금 느려졌습니다. 봄은 늘 오는데요. 그날은 제가 먼저 알아챘죠. 아침 장을 보러 나가려던 길이었습니다. 현관 거울에 제 목이 먼저 들어왔어요. 두꺼운 점퍼의 깃이 높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달력은 봄이라고 하는데요. 몸은 아직 겨울에 머물러 있었어요. 저는 깃을 누르려다 다시 세웠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손이 먼저 움직였죠. 신발끈을 다시 묶고 확인이 끝났는데도 손이 바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서 잠깐 멈추는 일이 그날은 유난히 길었어요. 집 안에는 오래전에 사두고 한 번도 입지 못한 코트가 옷장 안에 걸려 있었습니다. 꺼내야겠다고 생각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문이 조금 열려 있었고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깃을 오래 올리고 살던 사람이 어느 봄날 그것을 조금 내려보는 이야기입니다. 마루에서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발이 잠깐 멈췄어요. 그 멈춤에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그 하루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옷깃을 바꾼 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침 장을 보러 나가려던 길이었습니다. 현관 거울에 제 목이 먼저 들어왔죠. 두꺼운 점퍼의 깃이 높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봄이 왔다고 달력은 말하는데요. 몸은 아직 겨울에 머물러 있었어요. 저는 깃을 누르려다 다시 세웠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손이 먼저 움직였죠. 바람이 문틈으로 들어오자 어깨가 올라갔습니다. 머리보다 몸이 먼저 아는 것들이 있더군요. 그때 마루 바닥에서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제 무게가 옮겨지면서 나는 소리였는데요. 아무도 없는 집에서 그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어요. 어릴 때 살던 집도 마루가 삐걱거렸습니다. 아침마다 그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했죠. 어느 날부터 그 소리가 없어졌습니다. 이사를 했는지 마루를 고쳤는지 기억이 흐릿한데요. 소리가 사라졌다는 것만큼은 오래 기억했어요. 지금 이 집의 마루도 오래됐습니다. 밟을 때마다 다른 자리에서 다른 소리가 나죠. 저는 그 소리에 익숙해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잠깐 발이 멈췄어요. 별것 아닌 소리에 발이 멈추다니 저도 이상했습니다. 피곤했던 것도 아니고 서두르던 것도 아니었는데요. 그냥 멈춰졌어요. 문 밖으로 나가는 일이 가끔은 작은 결심처럼 느껴집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손잡이를 잡기 전에 한 번 더 서게 되는 날이 있어요. 저는 예전부터 나가기 전에 확인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가스불은 껐는지, 창문은 닫혔는지, 지갑은 있는지 천천히 짚고 나서야 문 손잡이를 잡았죠. 그 순서가 틀리면 왠지 불안했습니다. 한 번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확인한 날도 있었어요. 그날도 순서대로 다 짚었습니다. 확인이 끝났는데도 손이 바로 내려오지 않았어요. 신발끈을 다시 묶었습니다. 한 번 묶고도 왠지 한 번 더 묶고 싶었죠. 발끝이 신발 안에서 조금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밖에 나가면 사람들을 마주치겠다는 생각이 먼저 지나갔어요. 저는 원래 낯선 시선을 오래 받는 걸 편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깃을 올리는 버릇이 생겼는지도 모르죠. 얼굴을 가리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바람을 맞고 싶었고 조용히 지나가고 싶었어요. 깃이 높으면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누가 말을 걸어와도 조금 늦게 반응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거리 말이에요. 장갑을 가지고 나갈까 잠깐 생각했습니다. 봄이라고 해도 손끝이 조금 시렸거든요. 결국 장갑은 두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신발장 위에 놓인 열쇠를 집었습니다. 차가웠는데요. 손 안에서 천천히 온기가 돌았어요. 오래 쓴 열쇠라 표면이 조금 달아 있었습니다. 그 다른 부분에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걸렸죠. 열쇠를 쥔 채 잠깐 그 감촉을 느꼈습니다. 이 열쇠로 몇 번이나 이 문을 열었는지 세어본 적은 없는데요. 손은 기억하고 있더군요. 현관 한쪽에는 우산이 2개 꽂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오래된 것이고 하나는 얼마 전에 산 것인데요. 둘 다 쓴 적이 별로 없었어요. 비가 와도 잠깐이면 되겠지 싶어 그냥 나갔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흠뻑 맞고 들어와 옷을 갈아입은 날도 있었죠. 그 기억이 왜 지금 떠오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현관에 서 있으니 여러 날들이 조금씩 겹쳐 보였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을 다시 봤습니다. 깃이 올라가 있으니 얼굴이 작아 보였죠. 예전에 누군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깃을 세우면 더 단단해 보인다고요. 그 말이 칭찬이었는지 아닌지는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때부터 깃을 더 자주 올린 것 같기도 해요. 단단해 보이고 싶었던 것인지, 단단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인지 잘 모르겠더군요. 깃 하나에 그런 마음이 담겨 있었나 싶어 조금 멍했습니다. 거울을 오래 보는 편은 아닌데 그날은 조금 더 서 있었어요. 빛이 거울 위쪽에서 들어오니 얼굴 아래가 어둡게 보였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깃만 환하게 올라가 있더군요. 저는 거울에서 눈을 떼고 다시 문 쪽을 봤습니다. 현관불을 켤까 하다가 그냥 뒀어요. 밝히지 않아도 보이는 것들이 있었으니까요. 신발장 옆 벽에는 달력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오늘 날짜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어요. 빈칸이 많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예전에는 뭔가를 꼭 채워야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비어 있는 것도 하루라는 걸 그날은 조금 알 것 같았어요. 가방을 어깨에 올리니 무게가 한쪽으로 쏠렸습니다. 늘 같은 자리에 같은 무게인데도 그날은 조금 더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그 무게를 느끼며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숨을 고르고 나면 몸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도 같은데요. 그날은 그냥 그대로였어요.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집안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거실 쪽 햇살이 바닥에 길게 깔려 있었는데요. 아무도 밝지 않은 빛이 조용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한번 보고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 순간 옷깃을 누르려던 손이 그대로 공중에 멈췄어요. 저는 잠깐 웃었습니다. 왜 웃었는지는 몰랐어요. 그냥 좀 우스웠는데요. 혼자 현관에 서서 손을 공중에 든 채로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제 모습이요. 이런 순간이 예전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억이 선명하지는 않은데요. 문 앞에서 잠깐 서 있던 그 느낌만큼은 낯설지 않았어요. 그렇게 잠깐 서 있다가 신발을 신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바람이 한 번 더 들어왔어요. 깃은 그대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나갔어요.
깃을 내리지 않은 채로요. 당신도 문 앞에서 잠깐 멈춘 날이 있었나요? 그 멈춤이 무엇이었는지는 몰라도 괜찮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습니다. 길가의 먼지가 햇빛에 떠다녔죠. 따뜻한 날인데도 손끝은 차가웠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고도 시렸어요. 정류장 앞 보도블록이 겨울 동안 조금 들떠 있었습니다. 발끝에 그 틈이 느껴졌는데요. 봄이 왔어도 땅은 천천히 움직이더군요.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는데요. 바람이 목덜미를 한번 스쳤습니다. 저는 괜히 어깨를 움츠렸어요. 누가 볼까 해서가 아니라 습관이었습니다. 몸이 먼저 오그라드는 버릇이 오래됐죠. 예전에는 늘 서둘러야 했습니다. 버스를 놓치면 안 된다는 마음도 있었고, 집에 늦으면 안 된다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저는 깃을 올렸습니다. 얼굴을 숨기려는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그냥 바람을 맞고 싶었던 것 뿐이었습니다. 몸은 말보다 먼저 굳어지곤 하니까요. 버스가 오기까지 시간이 남았습니다. 저는 가방 안을 괜히 뒤적였죠. 영수증이 몇 장 나오고 약 봉지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것들을 다시 넣으며 손을 천천히 움직여 봤어요. 서두르면 손끝이 떨리거든요. 천천히 하면 떨리지 않더군요. 정류장 벤치는 철제라 등이 차가웠습니다. 점퍼 안으로 그 냉기가 조금 스며들었어요. 일어나 서 있을까 하다가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것도 잠깐은 괜찮았으니까요. 옆자리에는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분은 바람이 불어도 깃을 세우지 않았어요. 가벼운 스카프를 한번 만지고는 그대로 하늘을 보셨습니다. 그 모습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오래 보게 됐어요. 저는 그 모습을 슬쩍 따라했습니다. 옷깃을 조금 내려보고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바람이 목에 닿자 몸이 잠깐 놀랐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감각이 피부 위에 잠깐 머물렀어요.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감각이 그만큼 또렷해지기도 하니까요. 맞은편 가게 유리창에 봄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노란 꽃 모양이었는데요. 오래된 것인지 가장자리가 조금 들떠 있었어요. 그것을 보다가 아이들이 어릴 때 현관 유리에 스티커를 붙이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그것들을 떼어냈는데요. 이유는 지저분해 보여서였죠. 아이들은 조용히 수긍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마음에 걸린 적도 있었어요. 지금이라면 그냥 뒀을 것 같습니다. 붙어 있어도 하루가 지나가고 떼어내도 하루가 지나가니까요. 버스가 멀리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고쳐 잡았죠. 할머니도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서두르지 않으셨어요. 저도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예전 같으면 자리에서 일찌감치 일어나 줄 앞쪽에 섰겠지만요. 그날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버스가 문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이 차례로 탔는데요. 저는 그 흐름 안에 조용히 섞였어요. 계단을 오르며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쇠냄새가 났는데요. 그 냄새가 낯설지 않았어요. 버스 안은 따뜻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으니 유리에 제 얼굴이 흐릿하게 비쳤죠. 깃이 조금 내려가 있었습니다. 제가 언제 내렸는지도 몰랐어요. 바람 한 번이 그렇게 만든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아니면 할머니의 그 조용한 모습이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정류장 벤치가 지나갔어요. 빈 벤치에 봄빛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자리에도
빛은 그냥 왔더군요. 당신도 그런 감각을 느낀 날이 있었나요? 익숙하지 않아서 오히려 또렷했던 것들이요. 장을 보고 돌아와 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햇살이 길게 들어왔죠.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손을 털었습니다. 손끝에 봄바람의 냄새 같은 것이 남아 있었어요. 외투를 벗어 걸다 문득 옷장 쪽을 봤습니다. 문이 조금 열려 있었어요. 바람에 열린 것인지 처음부터 그랬는지 모르겠더군요. 저는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쪽에 얇은 코트가 걸려 있더군요. 몇 해 전 봄에 샀던 것이었습니다. 입고 나가려다 결국 못 입었던 옷이었죠. 그날도 바빴고 마음도 바빴습니다. 새 옷을 입는 일이 괜히 사치처럼 느껴지던 날들이 있었어요. 집에 들어오면 늘 해야 할 일이 먼저였습니다. 밥을 차려야 했고 빨래를 개야 했고 다음 날을 준비해야 했어요. 새 옷은 그 틈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트를 그대로 걸어뒀죠. 시간이 지나면 입겠지 했는데요.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옷은 그대로였고 저는 조금 달라졌어요. 남는 옷이 아니라 남겨둔 옷이었습니다. 코트를 꺼내 들자 옷걸이가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옷장 안쪽에서 옷감길이 스치는 소리도 났죠. 그 소리가 생각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오래 닫혀있던 공간에서 나는 소리치고는요. 옷장 안 냄새가 코끝에 닿았습니다. 새 옷 냄새라기보다 오래된 서랍의 냄새 같았는데요. 낯설지 않았어요. 어린 시절 어머니 옷장에서도 비슷한 냄새가 났습니다. 방충제 냄새와 오래된 천 냄새가 섞인 것이었는데요. 그 냄새를 맡으면 괜히 차분해졌어요. 지금 이 냄새도 그랬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저는 코트를 들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위에 펼쳐놓고 한참 바라봤어요. 솔기가 깔끔했고 단추도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새 것처럼 보였는데요. 그게 오히려 조금 쓸쓸했어요. 한 번도 세상 바람을 맞지 않은 옷이었으니까요. 저는 손바닥으로 천을 쓸어봤습니다. 먼지가 아주 조금 묻어나왔어요. 그러고 보니 오래된 것이 맞았습니다. 새 것처럼 걸려 있었지만 시간은 분명히 지나 있었죠. 코트의 단추를 하나 만져봤습니다. 손끝에 차가운 감촉이 왔어요. 단추가 이렇게 작은 줄은 몰랐습니다. 늘 잠그기만 했지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본 적은 없었어요. 안감을 살펴보니 작은 실밥이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마무리가 덜 된 것 같았는데요. 저는 바느질 상자를 꺼냈어요. 바늘에 실을 꿰는 일이 요즘은 조금 힘들어졌습니다. 눈을 찡그리고 한참을 봤죠. 결국 돋보기를 꺼내 들었는데요. 그 순간 웃음이 나왔어요. 예전에는 이런 걸 남에게 들키면 싫어했습니다. 나이 든 것이 티 나는 것 같아서요. 이제는 그냥 그렇습니다. 돋보기를 쓰면 보이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실밥을 정리하고 나니 옷이 조금 살아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손이 닿은 자리가 따뜻해지는 것 같기도 했어요.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 종이 쪽지가 하나 만져졌습니다. 세탁소에서 준 종이였는데요.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그 숫자를 보니 제가 얼마나 오래 미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미뤘다기보다 잊고 있었던 것 같기도 했어요. 아니면 잊으려 했던 것이거나요. 종이를 다시 주머니 안에 넣었습니다. 버릴 것도 없고 꺼낼 것도 없었어요. 그냥 거기 있으면 됐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옷을 정리하던 밤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들 옷은 해마다 작아졌는데요. 제 옷은 늘 같은 크기였어요. 그때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 괜찮다고요. 그 말은 누군가를 안심시키려는 말이었죠. 저 자신도 안심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새 옷을 사도 입지 못하고 걸어만 두었나 봅니다. 코트를 산 날이 어떤 날이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냥 봄이었고 걷다가 들어간 가게에서 눈에 띄었던 것이었어요. 가게 안이 조금 따뜻했고 옷걸이가 창가에 놓여 있었습니다. 빛을 받아 천이 환해 보였는데요. 그게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어떤 마음으로 그 옷을 골랐을까요? 기억은 나지 않는데 옷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코트를 다시 옷장에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앞쪽에 걸었어요. 손이 쉽게 닿는 자리예요. 코트를 걸어두고 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장봐온 것들을 냉장고에 넣으면서 손이 다시 차가워졌어요. 냉장고 문을 닫자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아까 옷장을 열기 전과 같은 조용함이었는데요. 조금 달랐어요. 냉장고 위에 메모지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써둔 것이었는데요. 이제는 뭘 써뒀는지도 기억이 안 났어요. 저는 그것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냥 뒀어요. 그 여백이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비워둔 것도 선택이었으니까요. 창밖을 잠깐 봤습니다. 하늘이 맑았는데요. 구름이 느리게 흘러갔어요. 바람이 있는데도 느렸습니다. 그 느림이 괜히 다행스럽게 느껴졌어요. 옷장 문을 닫으려다 잠깐 멈췄습니다. 코트의 어깨 부분이 빛을 받아 조금 환했죠. 저는 그것을 보다가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당신도 오래 미뤄둔 것이 있나요? 꺼내보지 않은 채 그냥 두었던 것들이요. 옷장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손바닥으로 천을 쓸어보니 먼지가 아주 조금 묻어나왔죠. 냄새를 맡아보니 낯설지 않았습니다. 새 옷의 냄새라기보다 오래된 서랍의 냄새 같았어요. 저는 코트의 단추를 하나 잠가봤습니다. 손끝이 기억하고 있더군요. 단추를 잠그면 마음도 같이 잠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늘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남들에게 패 끼치면 안 된다고도 했죠. 그래서 어깨를 세우고 깃을 세우고 표정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자세가 저를 지켜준 날도 있었지만 어쩐지 숨이 막히던 날도 있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이미 몸이 긴장해 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몸이 먼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를 버텨야 한다는 느낌이 어깨부터 내려왔죠. 그 느낌이 지금도 가끔 옵니다. 하지만 예전만큼 오래 머물지는 않아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진 것인지 아니면 그냥 지쳐서 덜 긴장하는 건지 알 수 없어요. 어느 쪽이든 지금은 조금 괜찮습니다. 단추를 잠그던 손이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한 개를 잠그고 잠깐 멈췄습니다. 그 멈춤이 나쁘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손이 멈추고 나니 숨이 조금 내려갔습니다. 평소에는 숨을 얕게 쉬던 것 같기도 했어요. 깊게 쉬어야 한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는데요. 그날은 저절로 그렇게 됐습니다. 단추를 2개 잠그고 나서 거울 앞에 서봤습니다. 코트가 몸에 맞는지 보려고 한 건데요. 눈이 단추에 먼저 갔어요. 잘 잠겨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단추가 잘 잠겨 있어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흐트러진 것이 있으면 무언가 잘못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단추 하나가 무슨 상관이었을까 싶은데요. 그때는 그게 전부인 것 같았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한참 봤어요. 코트가 잘 맞았습니다. 사도 입지 못했던 옷이었는데요. 몸에는 맞더군요. 저는 단추를 하나 풀었습니다. 끝까지 잠그지 않아도 됐어요. 그만큼은 열어두고 싶었습니다. 코트의 안감을 살펴보니 작은 실밥이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바느질 상자를 꺼냈어요. 상자 뚜껑을 여니 실패들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오래됐지만 잘 정돈돼 있었죠. 누군가 마지막으로 정리해둔 상태 그대로였어요. 저는 그 상태가 고마웠습니다. 실패 중에 쓰다 남은 것이 있었습니다. 절반쯤 남아있는 흰 실이었어요. 언제 쓰다 남긴 건지 기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실이 코트색과 잘 맞았어요. 바늘에 실을 꿰는 일이 요즘은 조금 힘들어졌습니다. 눈을 찡그리고 한참을 봤죠. 창 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햇살이 손 위에 내려왔어요. 그 빛 안에서 바늘기가 보였습니다. 실이 들어갔어요. 실밥을 정리하고 단추도 다시 만져보니 옷이 조금 살아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손이 닿은 자리가 따뜻해지는 것 같기도 했어요. 단추 구멍 옆에 실밥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작아서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요. 돋보기를 쓰고 있으니 보였어요. 저는 그것도 정리했습니다.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었는데요. 그래도 했어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알아주지 않아도 하게 되는 일들이요. 그런 일들이 하루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것들이요. 바느질 상자를 닫으면서 손을 잠깐 봤습니다. 손마디가 예전보다 굵어져 있었어요. 이 손으로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아이들 등을 밀었습니다. 단추를 잠그고 또 풀었죠. 그 손이 오늘 실밥 하나를 정리했습니다. 대단한 일은 아니었는데요. 그래도 뭔가를 마무리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방 안에 오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밝은 자리에 잠깐 서 있었어요. 따뜻했습니다. 그 시간이 낭비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단추를 잠그던 손이 오늘은 덜 급했습니다. 천천히 해도 되는 일이 있다는 걸 손이 먼저 알았어요. 부엌에서는 주전자가 끓고 있었습니다. 저는 컵을 꺼내려다 멈췄어요. 따뜻한 물을 따르는 소리보다 목으로 올라가는 손이 먼저였죠. 깃을 올리고 내리는 움직임이 버릇처럼 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올리고 사람이 지나가도 올리고 아무 일 없는데도 올렸어요. 누군가의 시선을 미리 대비하던 버릇이었죠. 언제부터 그런 버릇이 생겼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겠더군요. 다만 어느 시절부터 저는 늘 준비된 자세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무슨 일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요. 그래서 깃을 올렸는지도 모릅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표시처럼요. 그 표시가 저를 지켜주기도 했지만요. 동시에 저를 조금 가두기도 했습니다. 깃 안쪽은 항상 혼자였거든요. 사실 저는 말이 느린 편입니다. 속으로는 많은 걸 생각하면서도 입 밖으로는 잘 못 내보냈어요. 누군가 물어봐 주길 기다린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어봐도 결국은 괜찮다고 했어요. 하지만 편한 말 뒤에는 설명하지 않은 마음이 남더군요. 아무도 묻지 않으면 그 마음은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오래 두면 단단해지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었는데요. 가끔은 그게 무거웠습니다. 주전자 소리가 조금 커졌습니다. 저는 불을 줄였어요. 물이 끓기 시작하면 소리가 빠르게 변하는데요. 그 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뭔가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이 좋았어요. 차를 우렸습니다. 찻잎이 물에 풀리는 시간이 있는데요. 저는 그 시간을 기다렸어요. 색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연한 것이 짙어졌어요. 부엌 서랍을 열어 숟가락을 꺼냈습니다. 찻잔 받침이 없어서 숟가락을 아래에 받쳤어요. 별것 아닌 일인데 손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더군요. 이런 동작들이 몸에 배어 있다는 걸 새삼 알았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차를 끓여주던 날이 있었습니다. 열이 날 때 꿀을 타서 줬어요. 아이가 두 손으로 컵을 잡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작았는지요. 지금은 그 손이 저보다 커졌는데요. 그 기억은 아직도 작은 크기로 남아 있어요. 커진 것을 알아도 기억 속에서는 그대로인 것들이 있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잠깐 봤습니다. 베란다 난간에 걸린 수건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죠. 단정해야 한다는 말은 저를 오래 붙잡아 두었습니다. 밥상도 단정해야 하고 말투도 단정해야 하고 표정도 단정해야 했죠. 그러다 보니 저는 힘들다는 말도 단정하게 줄였습니다. 괜찮아요 한마디로요. 그 한마디가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뒤에 더 있었는데요. 그 뒤를 말하지 않았어요. 컵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온기가 손바닥 안으로 들어왔어요. 식은 차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처음보다 온기는 줄었는데요. 그래도 나쁘지 않았어요. 온기가 줄어도 차는 차였습니다. 그 사실이 왠지 위안이 됐어요. 컵을 씻었습니다. 물이 차가웠는데요. 금방 익숙해졌어요. 찬물도 오래 닿으면 그냥 손의 일부가 되더군요. 불편한 것들이 모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행주를 들어 물기를 닦았습니다. 손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서두를 이유가 없으니 동작도 달라졌습니다. 평소에는 금방 끝내던 일인데요. 오늘은 천천히 했어요. 부엌 창으로 들어오는 빛이 조금 기울었습니다. 오후가 저물고 있었어요. 그 빛이 싱크대 위를 지나가며 물기 위에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잠깐 봤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는데요. 잠깐 멈추게 했습니다. 말 대신 이런 것들이 남더군요. 수건은 다시 가만히 있었습니다. 바람이 지나간 뒤였어요. 그날 바람은 그 단정함을 살짝 풀어줬습니다. 옷깃 하나 내려도 세상이 달라지진 않는데요. 제 안에서는 조금 다른 공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코트를 입어볼까 하다가 망설였습니다. 다시 걸어둘까 하는 마음도 있었죠. 옷걸이에 걸어두면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되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손이 움직였습니다. 점퍼를 벗어 옆에 두고 코트를 어깨에 걸쳤어요. 코트가 어깨에 닿는 순간 느낌이 달랐습니다. 점퍼보다 얇았어요. 바람이 닿을 것 같은 느낌이 먼저 왔습니다. 목이 드러나니 공기가 바로 닿았어요. 차가웠지만 이상하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조금 달라 보였죠. 젊어 보인다는 뜻이 아니라 숨 쉬는 자리가 넓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점퍼를 입을 때는 몰랐던 느낌이었어요. 깃이 높으면 얼굴이 작아 보인다고 했는데요. 오늘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추를 끝까지 잠그지 않았습니다.
그만큼은 남겨두고 싶었거든요. 열어둔 자리로 공기가 조금 들어왔습니다. 차가운 공기였는데요. 그 차가움이 싫지 않았어요. 밖으로 나갈 준비가 끝나자 마음도 천천히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코트를 입고 현관을 나서자 계단 쪽에서 이웃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깃을 올릴 뻔했죠. 손이 먼저 올라갔는데요. 멈췄습니다. 습관이 먼저 움직였지만 그 다음은 달랐어요. 그 이웃은 저를 보고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인사가 괜히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고요. 제 목이 드러나 있으니 인사도 더 자연스럽게 나가는 느낌이었죠. 계단 창으로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밟고 내려갔어요. 밟는다고 사라지지 않는 빛이었습니다. 아래층에 내려서니 바람이 한 번 왔어요.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깃을 올리지 않았어요. 바람이 지나가면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길을 걸으며 주머니에 손을 넣지 않았습니다. 팔이 조금 무거웠지만 그 무게가 싫지 않았어요. 걸으면서 발바닥이 땅에 닿는 것을 느꼈습니다. 봄 땅이었습니다. 코트가 바람에 조금 움직였습니다. 단추를 끝까지 잠그지 않았으니 열린 자리가 흔들렸어요. 닿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걸 몸이 알고 있었어요. 길가 나무 아래를 지났습니다. 나뭇가지에 작은 잎들이 올라와 있었어요. 아직 연했습니다. 잎들이 빛을 받아 조금 투명했습니다. 그 투명한 초록빛이 손등 위에도 잠깐 내려왔어요. 길가 낮은 담장 너머로 작고 흰 꽃이 보였습니다. 담 가장자리에 아슬아슬하게 놓여 있었는데요. 떨어지지 않고 거기 있었어요. 장터 골목은 좁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며 서로 어깨가 닿기도 했어요. 예전에는 그런 상황이 불편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지나갔어요. 사람이 많은 곳에서도 목이 드러나 있으니 어딘가 가벼웠습니다. 숨기지 않아도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목적 없이 걷는 시간이 오랜만이었어요. 늘 어딘가를 향해 빠르게 걷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봄바람이 또 왔어요. 코트 앞섭이 조금 열렸습니다. 저는 닫지 않았어요. 열려 있어도 됐습니다. 장 보는 일을 마치고 가방이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그 무게가 버텨야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의 무게라는 느낌이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코트 앞섭이 또 열렸습니다. 저는 그냥 걸었어요. 골목 끝에서 단지가 보였습니다. 나갈 때와 같은 길이었는데요. 조금 달랐어요. 제가 조금 달라진 것 같기도 했습니다. 당신도 오늘 손이 멈춘 순간이 있었나요? 올리려다 그냥 둔 것들이요. 엘리베이터 거울에 제 모습이 비쳤습니다. 깃이 낮아지니 어깨도 내려가 보였죠. 저는 그 모습을 잠깐 봤습니다. 낯설었어요. 낯선데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깃이 올라가 있던 모습만 봐왔는데요. 내려가 있으니 제 얼굴이 조금 더 넓어 보였어요. 1층에 내려서 단지 안을 걸었습니다. 급할 일은 없었어요.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걸음과 모르는 걸음은 다릅니다. 그날 저는 알고 걷고 있었어요. 봄바람이 나뭇가지 사이로 지나가며 작은 소리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 소리를 들었어요. 멈추지 않으면 들리지 않을 소리였거든요. 벤치가 보였습니다. 이유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앉았습니다. 벤치는 차가웠는데요.
코트 덕분에 덜했어요. 등이 닿는 자리가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괜히 휴대폰을 들여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냥 앉아 있는 시간이 예전엔 낭비처럼 느껴졌는데요. 그날은 아니었어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이름을 붙이기 어려웠습니다. 쉬는 것도 아니고 뭔가를 하는 것도 아니었는데요. 그 사이 어딘가였어요. 바람이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목 왼쪽을 스쳤어요. 느낀다는 게 특별한 일이 아닌데요. 그날은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저를 저는 얼마나 오래 미뤘을까요? 단지 앞놀이터를 지나는데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멀찍이 서서 그 소리만 들었어요. 소리는 충분히 도착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제 아이들이 어릴 때 놀던 모습이 잠깐 겹쳤어요. 지금은 그 아이들이 멀리 있는데요. 웃음소리는 비슷했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는 오래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벤치 옆에 작은 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가지 끝에 새 잎이 아주 작게 올라와 있었어요. 아직 펼쳐지지 않은 잎이었습니다. 접혀 있는 채로 거기 있었어요. 저는 그 잎을 오래 봤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목이 바람에 닿는 걸 느꼈습니다. 가벼운 차가움이었어요. 오늘은 그냥 시원했습니다. 같은 차가움인데 달랐어요. 나무 아래 흙 냄새가 났습니다. 봄의 흙 냄새였어요. 하늘을 잠깐 봤습니다. 고개를 드니 목이 더 드러났어요. 바람이 그쪽을 더 잘 지나갔습니다. 그 감각이 싫지 않았어요. 고개를 드는 것도 오랜만이었습니다. 건물 사이에서도 하늘은 많이 있었어요. 벤치에서 일어나 다시 걸었습니다. 단지 한 바퀴가 됐어요. 걸으면서 손이 옆에 있는 것을 또 느꼈습니다. 차가운 손도 내 손이었으니까요. 단지 구석에 작은 텃밭이 있었습니다. 봄 채소가 줄지어 작게 나와 있었어요. 누군가 심어놓고 기다리고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기다리는 것도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두는 것도 일이더군요. 저도 오늘 그런 것들을 했어요. 다시 현관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잠깐 섰어요. 나가는 것도 돌아오는 것도 오늘은 제 걸음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코트를 벗으면서 어깨가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코트를 걸었습니다. 깃이 내려가 있었어요. 올려서 걸지 않았는데요. 그냥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웠어요. 마루에서 다시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아침에도 났던 소리였어요. 오전에는 그 소리에 발이 멈췄는데요. 이번에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저도 조금 달라졌나 봐요. 당신은 오늘 어디에 잠깐 앉아 있었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았던 자리가 있었나요? 저녁이 되자 집안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낮의 소리들이 다 가라앉은 뒤에 고요함이었어요. 그 고요함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랬어요. 저녁을 차렸습니다. 간단한 것이었어요. 밥을 데우고 반찬 몇 가지를 꺼냈습니다. 식탁에 앉으니 혼자인 게 새삼스러웠어요. 예전에는 식탁이 늘 찼습니다. 지금은 제자리 하나면 됐어요. 조용히 먹을 수 있었습니다. 천천히 씹었어요. 오늘 하루 몸이 수고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트도 입었고 깃도 내렸고 벤치에도 앉았어요. 작은 일들이었는데요. 몸은 기억하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그릇을 씻었어요. 손이 따뜻한 물에 닿았습니다.
오늘 손이 여러 온도를 지나왔더군요. 그릇을 엎어두고 싱크대를 한번 닦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됐어요. 부엌 창 너머로 어둠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낮이 가면 밤이 오는 것이었는데요. 오늘은 그게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코트를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깃을 세우지 않아도 됐어요. 코트가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전에 꺼내면서 봤던 것과는 달랐어요.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어요. 잠깐 머물다 지나갔습니다. 닫을 이유가 없었어요. 저는 오늘을 크게 붙잡지 않았습니다. 해결한 것도 없었는데요. 그래도 하루가 지나갔어요. 옷장 문을 닫기 전에 코트를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낯설지 않았어요. 오전에 처음 꺼냈을 때보다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오래 두었던 것이 오늘 하루 사이에 조금 달라졌어요. 거실 불을 줄였습니다. 방 안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소파에 앉으니 등이 편했습니다. 오늘 하루 많이 서 있거나 걸었으니까요. 발이 편해졌어요. 신발 속에서 참았는지도 몰랐는데요. 놓아주니 알았습니다. 하루 동안 몸이 감각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바람, 온도, 빛 소리, 무게들이요. 그것들이 아직 손발에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천천히 빠져나갈 것들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잠깐 섰습니다. 오늘의 저는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목 주변이 가벼웠습니다. 숨이 조금 더 길게 나오는 것도 같았어요. 불을 끄기 전에 코트를 다시 한번 봤습니다. 깃이 내려가 있었어요. 손이 깃 쪽으로 갔습니다. 올리려다 그냥 뒀어요. 손이 조용히 내려갔습니다. 그 손이 오늘 많은 것을 했더군요. 열쇠를 쥐었고 단추를 잠갔고 실밥을 정리했습니다. 깃을 올리려다 멈추기도 했어요. 그 중에서 멈춘 것이 가장 오래 남는 것 같았습니다. 양치를 하면서 거울을 봤습니다. 목 아래가 드러나 있었어요. 낮에 드러냈던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가 오늘 바람을 맞았어요. 내일은 어떨지 몰랐습니다. 그냥 오늘은 그랬어요. 잠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이불을 목까지 올렸어요. 올리면서 웃었습니다. 오늘 하루 깃을 내렸다가 이불을 목까지 올렸어요. 모순처럼 보이는데 모순이 아닌 것들이 있더군요. 방으로 들어와 불을 끄기 전에 창밖을 한번 봤습니다. 어두웠어요. 가끔 바람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를 잠깐 들었어요. 내일이 오면 또 올릴지도 모르죠. 그래도 오늘 한번 내려봤다는 사실이 밤을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밤도 그만큼 가벼워지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나요? 특별한 일이 없어도 하루는 지나갑니다. 그 하루 안에 작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손이 멈추거나 숨이 내려가거나 바람이 목에 닿거나 하는 것들이요. 그것들이 모여 오늘이 됩니다. 깃을 내린다고 세상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조금 다른 공기가 돌기 시작할 수 있어요. 오래 걸어두었던 것들을 꺼내보는 날이 있습니다. 먼지가 조금 묻어나도 괜찮습니다. 손이 닿으면 따뜻해지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당신도 오늘 무언가를 잠깐 내려보셨나요? 올리려다 그냥 두셨나요? 어깨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단정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날들도요. 그날들이 틀린 것은 아니었어요. 다만 오늘은 그것을 잠깐 내려놓아도 되는 날이었습니다. 단추를 끝까지 잠그지 않아도 됐어요. 열어둔 자리로 봄바람이 들어왔고
그 바람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내일이 오면 또 올릴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오늘 한번 내려봤다는 사실은 남아요. 몸이 기억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열쇠의 다른 자리, 실밥을 정리하던 손, 벤치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던 고개. 오늘 당신의 몸도 무언가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 기억이 오늘 밤 편안히 내려앉기를 바랍니다. 잘 자요. 오늘도 조용히 머물러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밤에도 이 자리에서 만나요.